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5일 금요일 아침 9시 37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전쟁 우려가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반등을 한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면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반등을 한 겁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어젯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어젯밤에 미국의 급반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전쟁 우려가 어쩌면은 진짜 피크를 찍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전쟁 우려가 피크를 찍는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전쟁 우려가 피크를 찍었다면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전쟁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 우려가 피크를 찍냐 안 찍냐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전쟁이 이제 시장의 관심이 전쟁에서 멀어지고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이제 시장의 집중이 그죠? 시장의 관심사가 긴축으로 쏠린다면은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저러한 전쟁 우려로 인한 폭락은 추세적인 하락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어젯밤에 어쨌든 정확하게 그런 거였죠. 전쟁으로 인한 폭락은 급반등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어젯밤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났어요. 전쟁 이슈 관련된 거는 이제 어젯밤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쟁 이슈에 관련된 설명은 오늘 더 이상 하지는 않고 요거 기사 한두 개 정도나 보고 끝낼까 해요. 사실상 이제 그죠? 미국의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참전하면 세계대전이다. 그러니까 우린 참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선을 그었고요. 이로써 이제 자존심, 자신감,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경찰로서의 그런 프라이드는 싹 다 사라진 셈이 됐죠.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아직 실리적으로 잃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튼 근데 미국의 프라이드가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중국과 대만의 이슈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 되겠죠.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럼 우리도 움직여 볼까라고 중국이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점들을 이제 그런 이슈를 좀 이제 막연히 머릿속에 일단 넣어 놓으시고 아직 뭐 그런 일이 생기진 않았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전쟁 이슈에 관련된 건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어젯밤에 뭐 특별한 일도 없었고 뭐 러시아를 제재한다라고 하는데 러시아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금융시장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은 일단은 어제 그 큰 폭의 개파락 출발을 한 거죠. 미국 주식시장은 큰 폭의 개파락 출발을 해서 완전 패닉 상태에서 출발을 해서 갑자기 위험자산 선호 그죠? 안전자산 이제 갖다 버리고 위험자산 선호로 분위기가 확 급전환이 됐습니다. S&P 볼린저 밴드 왕창 찍고 나왔다가 급반등해서 올라갔고 나스닥도 볼린저 밴드 왕창 뗀 상태에서 시작했다가 다 회복해서 올라갔고요. 달러 초강세 나왔었죠. 달러도 초강세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달러 강세도 좀 되돌렸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도 겁나게 떨어지다가 그러니까 안전자산 매수 때문에 금리 엄청 떨어지다가 금리도 다시 다 되돌렸고요. 골드도 엄청나게 오르다가 되돌렸고 전쟁 우려 때문에 급등했던 유가도 굉장히 많이 되돌렸고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빅스도 엄청나게 치솟았다가 다시 되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젯밤은 몽땅 다 되돌린 겁니다. 그죠?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뭐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야 이제 또 추세적인 상승이냐 아직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미국 주식시장의 중요한 자리가 뭐냐 S&P 기준으로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자리다. 여기다 선을 그은 이유는 뭐냐 여기 중요한 지지선 그죠? 여기 중요한 지지선으로서 이 자리가 지지선으로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떤 S&P의 추세를 결정짓는 그런 자리란 말이죠. 그리고 지난번 직전 쌍바닥 자리, 그러니까 직전 저점 자리이기도 했고, 이제 앞으로 이런 자리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이 선에 대한 테스트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뭐 이거는 이제 절대 넘으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 워낙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 넘어가고 또 반등이 겁나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숏포지션을 청산하는 게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맞는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이렇게 저점을 낮춰놨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다라는 첫 신호탄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신호탄일 수 있으니까 이제 이
겨울이라는 신호가 왔는데 이제 코트 꺼내 입어야죠, 그죠? 이제 앞으로 이제 반등 나오면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뭐 드리고 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 반등이 심했는데, 그래서 사실상 이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갔던 그날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죠? 그날보다 더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얘도 중요한 어떤 전저점 자리, 이런 자리를 놓고 싸워야 될 겁니다. 그 자리가 여기 있는 이 자리와 일치하죠. S&P나 나스닥이나 뭐 차트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반적인 큰 구조는 비스무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중요한 저항 자리가 있으니까 뭐 여기 부근에서 테스트를 하겠죠. 당연히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여기를 못 넘어가면 가장 좋지만 넘어갈 수도 있죠. 이제 아무튼 뭐 신호는 나왔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을 이제 앞으로 좀 집중을 해야 되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여기서 뚫려서 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좀 집중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FOMC 회의까지 한 2주 남아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2월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3월 15일, 16일인가 FOMC 회의니까 잘 됐어요. 물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쟁 이슈가 그 FOMC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굉장히 이 텀이 길었거든요. 2달 가까이가 비어 있었거든요. 이 사이에서 아무런 이슈가 없던 시장에 전쟁 이슈라는 게 딱 껴들어가지고 이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는데 역할을 일단 해주긴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급반등이 나온다 어쩐다 하더라도 일단 전쟁 이슈는 쇼 포지션을 중장기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에서 일단은 뭐 적절하게 도움을 잘 준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고요. 아무튼 이제 2주 남았죠. 이제 2주. 네. FOMC 회의 이후에 회의 결과 나오고 나서 긴축 우려 때문에 이제 시장이 빠져야 추세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 생각에는 FOMC 회의 직전까지 그래도 적당히 이제 좀 반등도 나오고 적당히 좀 이 하락 에너지가 지금까지 좀 소진된 점이 있거든요. 이 하락 에너지를 뭐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해서 어느 정도 좀 보충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3월 FOMC를 대비해서요.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변동성 지수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어제 들었다 놨다 했지만 제자리로 내려왔죠. 결과적으로 여기 31, 33 대충 요 정도 싸움이에요. 여기 싸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죠? 어젯밤에 이례적으로 좀 많이 튀었죠. 예. 아직도 아무튼 여기에서 싸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도 UVXY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부근에서 저항 형성하고 못 가면 이제 UVXY 팔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물론 어젯밤에 장대 음봉이 나와서 좀 심상치 않긴 합니다만은 UVXY가 좀 죽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죽는지 안 죽는지는 이 부근에서 이제 테스트를 잘 해보고 나서 결정해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저항 자리,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3거래일째 테스트 한 거예요. 테스트해서 저항을 좀 누적시켜서 확실히 UVXY의 안 좋은 그림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길고 짧은 건 좀 대볼 필요가 있긴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UVXY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3거래일째 일단 저항이 좀 누적되긴 했으니까 아무튼 아직까지 UVXY의 시대는 맞는데 조금 좀 비중 정도는 좀 조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런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은 어제 아마 땡 하자마자 UVXY 많이 아마 비중들 줄이셨을 거라 생각해요. 설마 이런 자리에서 UVXY를 추가 매수하시지는 않으셨겠죠. 어제 추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드렸고, 미국은 단기 낙폭과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설마 추격은 안 하셨을 거라 하여튼 생각은 하는데, 하여튼 그쵸? 이 부분에서 지금 일단 3거래일째 저항이 누적되긴 한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제 잘하면은 오늘 밤 내일 밤 또 잘하면 여전히 모르죠. 불씨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그림은 지금 이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니긴 해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FOMC를 주목해야 되는데 2주 정도 남았잖아요. 어쨌든 최근에 변동성이 한번 확대가 되긴 했거든요. 한 2주 정도 남은 기간에 이렇게 조금 좀 변동성을 줄이는 구간이 있어야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더 큰 성과를 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변동성 지수도 결국 제자리에서 어떤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하는 선에서 끝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러니까 시장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죠? 시장은 그냥 그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에 들썩들썩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만 들썩들썩했죠.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주식시장 개장하기 전에 막 유럽이 막 4% 폭락하고 러시아 지수가 30% 폭락하고
뭐 미국 나스닥이 막 3%씩 막 개파락 출발하고 이런 꼴을 보셨을 때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드셨던 생각들 있죠. 그 마음 상태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런 자리가 단기 저점일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여기서 이제 추가로 반등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모르는데 그런 숏 포지션 보유하신 분들이 그런 희망에 그런 뭔가 좀 희망을 품을 때 항상 급반등이 올라오곤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사인이 그런 단기 바닥에 사인이 뭐가 있냐면은 뭐 하락에 대한 목표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등장할 때, 예.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추격을 고려할 때, 나 아직도 못 샀는데, 나 아직도 숏 포지션 못 잡았는데 주식시장이 저렇게 폭락하네. 언제 사냐?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지금까지 나한테 내 계좌에 누적된 수익이 몇 포인트다, 얼마다, 이런 자랑 나올 때, 이거 잘 봐놓으세요. 이런 생각들이 날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때가 항상 숏 포지션이 안 좋아지는 때였어요. 어젯밤에 근데 이 중에 한 두 가지는 나타난 것 같아요. 예,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한 두 가지 사인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지없이 장대 양봉이 나와 있긴 했네요. 전 솔직히 어젯밤에 그래도 한 보합 정도는 올라오지 않겠어 싶었는데 보합이 아니고 3% 상승이네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굉장했죠. 아무튼 어젯밤에 심리 상태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예. 내가 자랑하고 싶을 때, 내가 기분 좋을 때, 못 사신 분들이 배 아파할 때, 또 뭐 목표치가 이까지는 하락한다, 이런 이야기들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심리적인 이야기를 좀 이제 편안하게 그냥 드렸는데, 이게 솔직히 이런 게 이제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바라보고, 그런 분위기가 사실 굉장히 앞으로 시장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지표이긴 한데요. 근데 아무튼간 이제 계속 우리가 이런 이런 건 사실 느낌이잖아요. 주관적인 느낌이잖아요. 저런 것만 보고 주식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차트의 이격도가 몇 프로가 되고, 이제 그러니까 저렇게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다라는 거를 숫자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공부의 목표가 뭔지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막연한 느낌을 숫자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좀 그런 쪽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 볼린저 밴드와 이격도가 얼마나 되고, 뭐 5일선과 이격도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면서 어젯밤 낙폭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과했나, 이런 점들 수치로 일일이 다 체크하시면은 단기 저점, 고점, 변곡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 어젯밤에 전부 다 되돌렸죠. 금리 같은 경우도 떨어지다가 다 올랐고, 근데 아무튼 이런 거는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3개월물 국채금리인데, 보시다시피 금리가 어쨌든 그래도 어젯밤에 많이 떨어졌죠. 안전자산 선호가 없어지고 어제 주식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물 금리는 어젯밤에 일단 하락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전쟁 우려가 생각보다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 국지전을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했던 것 같은데 전면전이 터져버리니까 이거 금리 인상을 속 시원하게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조금씩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쟁이라는 게 이제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뭐 그렇다 보니까 경제에 악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의 3월달 50bp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거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시장 참가자들이 일단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요. 금리가 슬슬 3개월물 금리가 슬슬 내려오고 있죠.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조금 낮아졌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기준금리 인상이 없고 긴축이 없어요? 그건 아니죠. 긴축은 예정대로 갈 겁니다. 여전히 국제유가는 뭐 $100 부근이에요. 여전히. 그런 점들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반응들 좀 간단하게 살펴봤고, 유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 이게 물론 어젯밤에는 이제 급격히 윗꼬리가 달리면서 전부 다 상승폭을 되돌리긴 했는데,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요. 아직까지 이 상승세가 어제 윗꼬리가 달렸다라고 해서, 어제 위에서 $100에서 $95까지 한 번에 밀렸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완전히 상승세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전히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뭐 물론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제 생각대로 더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꺾일 수도 있는데,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숏 포지션을 막 잡는 건 아니라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기 90달러 정도는 붕괴되는 거를 확인하면, 90달러가 강하게 붕괴되는 거 확인하면은 이제 그러면 조금 안전하게 숏 포지션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숏 포지션을, 유가 숏 포지션 이런 거 잡고 싶으신 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유가의 최고점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측면이 아니잖아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추세를 추종해서 뭐 큰 돈을 벌겠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나는 고점을 맞추겠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이런 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거는 이제 먹냐 못 먹냐거든요. 어쨌든 지가 갈 거면 90달러를 붕괴시킬 거예요. 아니면 오버슈팅 나오면은 오버슈팅 나온 뒤에 뭔가 대응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어젯밤 윗골이 달린 거에 대해서 그다지 이거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좀 더 지켜보자고요. 아무튼 어젯밤에는 급반등을 했지만 오늘도 반등할지, 아니면 오늘도 또 다시 상승폭을 되돌릴지 어쩔지는 몰라요. 예. 하여튼 뭐 어젯밤 특별히 호재도 없이 그냥 빡빡하게 그 상태에서 그냥 반등을 했어요. 전쟁 우려가 피크였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한국은 그러니까 뭐다? 자연스럽게 급반등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급등한다고, 뭐 미국이 급락한다고 꼭 뭐 그죠? 예, 꼭 한국이 뭐 그렇게 따라가란 법은 없긴 한데,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장중에 푸틴의 그 한마디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죠. 그래서 한국장은 사실 어제 장중에 이미 어떤 전쟁 악재가 다 반영된 걸지도 몰라요. 반영된 걸 수도 있어요. 어제 2% 넘게 빠졌기 때문에. 아무튼 그 반등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튼 지지와 저항이다. 오늘 그거 테스트하고 있죠. 360 테스트하고 있죠. 예, 지금까지 숏포지션 못 잡으신 분들은 뭐 이런 자리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360이 저항이라고 했죠. 360, 361이 저항이니까 저항 부근에 왔잖아요. 뭐 언제 사냐, 야 또 폭락했네, 그런 그러한 불평불만을 할 거 없이 지금 저항 부근에 왔으니까 또 지금 한번 또 다시 기회를 주긴 준 거예요. 360을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종가까지 조금 보셨다가 360을 지금 못 넘어가는 이런 꼬라지가 보이면 360은 저항이니까 그냥 이제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정석적이겠죠. 하여튼 뭐 전쟁이 주고 뭐고 간에 하여튼간 일단은 중요한 건 지지와 저항 확인하셔갖고 저항을 못 넘어가면 사면 된다라는 거. 혹시나 360 넘어갈 수도 있죠. 근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면 그래봐야 또 360, 370 박스권 안에 갇히게 되는 거겠죠. 반등시 매도 전략이에요. 어디까지 반등 나올진 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어떤 저항 자리가 오면 그냥 사야 된다. 기계적으로 숏포지션 사야 된다라는 거. 막상 어제 변동성 터지니까 어때요? 이거 추격하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등 줄 때 그냥 기계적으로 저항 어딘지 확인해서 알아서 본인이 하셔야지 될 겁니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 1250을 또다시 테스트를 하겠죠. 현물지수 기준으로 1250을 재차 또 테스트할 예정이네요. 더럽습니다. 시장 움직임이 상당히요. 이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죠? 변동성이 좀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솔직히 조금 좀 숏포지션 진입이나 이런 게 좀 망설여지는 그런 자리이긴 해요. 전반적으로. 다만 어쨌든 그 기대치는 낮게 잡으시고 저항이 있으니까 숏포지션 매집한다, 이 정도 생각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전반적인 좀 큰 전략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FOMC까지 2주 정도 남았으니까 저의 예상은 그래요. 2주 남았으니까 2주간 이렇게 변동성을 좀 죽이지 않겠어라는 생각인데, 뭐 죽일지 안 죽일지 모르겠는데, 변동성이 조금 죽으면은 이제 그런 때 이제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같이 어쨌든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몸을 좀 사리면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너무 공격적인 마인드로 숏포지션 들이대다가는 어젯밤에 폭락한 거, 어제 폭락한 거를 머릿속에 남겨놓고 그 생각으로 공격적으로 숏포지션 접근하다가는 이제 뒤통수 맞기 딱 좋은 때라는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어제 단기적으로 너무 숏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입꼬리가 너무 올라갔어요. 제 생각엔 그래요. 너무 입꼬리가 올라갔으니까 당분간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란 말이죠. 숏포지션은 보통 한 일주일 기분 좋고 한 달, 두 달 기분 나빠요. 최근 일주일 기분 좋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앞으로 또 FOMC까지 한 2주 남았으니까 또다시 안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봄, 여름, 가을처럼 이렇게 이건 이 디지털이 아니라고요. 아날로그라고요. 아날로그 주식시장에 움직이는 게 큰 흐름이 있다고요. 큰 흐름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이었다가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기온이 뭐 10도에서 30도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온이 서서히 올라가서 10도에서 30도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환절기. 예, 지금 계절이 바뀌는 그런 시기인 거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좀 유달리 이상 저온 현상이 좀 온 거고, 좀 유달리 좀 폭설이 좀 강하게 내린 거죠. 아마 기온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다? FOMC까지 2주 남았네요. 그죠? 요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